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중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 해당하는 변압기 이론과 그 다음에 변압기 등가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던 아주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전압을 바꿔주면, 즉 승합을 합니다. 그쵸? 승합을 하고 수용과 부군의 변전소로 다시 송전해서 실질적인 우리 수용가에서 사용을 하기 위한 뭐를 한다? 강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즉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서 전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지 기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변압기의 원리가 된 것이 뭐냐? 원리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을 식으로 쓰면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가 됩니다. 즉 자속의 시간적 변화하는 게 이제 코일에 세교를 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변압기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면 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변압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왼쪽에는 좌측에는 N1이라고 하는 만큼의 코일을 감고 이 차측에는 N2다라고 하는 코일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에 V1이다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L이라는 게 있고 자, 1차측 코일이니까 여기를 L1 그쵸? 여기에 V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을 가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L1분의 V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이 가해지겠죠. 그죠?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자속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속 파이가. 그렇죠? 그럼 이 자속 파이는 쭉 지나서 여기를 다시 지나서 이러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로의 길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상적인 것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속이 즉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속은 모두 2차 측을 통과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자속의 양과 여기에 있는 자속의 양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이 코일을 지금 쇠교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쇠교를 하게 되면 유도기전력이 생기죠. 여기에 전압을 제가 E1이다라고 하고 2차 측에 생긴 전압을 E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 있는 자속과 여기 있는 자속은 같다라고 했죠. 자, E1과 E2를 한번 식을 세어보면 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E1은 마이너스 N1 dt d 파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자속 파이라고 하는 값을 파이m 파이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이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마이너스 n1 dt d 파이 m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사인 오메가 t를 t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냐? 코사인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n1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자, 즉 오메가는 2파이 f n1 그쵸? n1 파이 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이제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2파이 f1 이게 되는 거죠. 2파이 f1 n1 파이 m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은 뭡니까?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웠듯이 최대값입니다. 그죠? 최대값이죠. 시간의 함수, 이완에 대한 시간의 함수죠. 자, 그러면 시료값 2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을 나누면 되겠다. 그죠? 루트 2분의 2파이 f1 n1 파이 m이 됩니다. 그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2파이를 루트 2로 나누면 4.44가 됩니다. 4.44 f1 n1 파이 m이 되겠죠. 자, 그럼 E2는 얼마가 된다? 당연히 E2는 여기가 뭐만 들어가면 됩니까? N2만 들어가면 되죠. 왜? 여기에 있는 자속과 여기에 있는 자속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N1 대신에 뭐만 들어간다? N2가 들어간다. 4.44 F2 N2 파이 M이죠. 자, 이때 자속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파수 F1과 F2는 그냥 F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1차 측의 유기되는 유기기전력 E1과 2차 측의 유기기전력 E2는 어떻게 된다? E1은 4.44 FN1 파이 M이 되고 E2는 4.44 FN2 파이 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E2의 전압이 6이 되면서 여기는 뭐가 V2다라고 하는 전압이 6이가 되겠죠. 자, 그때 권수비를 보죠. 자, 권수비는 자, E1과 E2를 잘 봤을 때 E2분의 E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2분의 E1. E2분의 E1. E2분의 E1은 자, 4.44 똑같고 F도 똑같고 파이M도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 N2분의 N1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2분의 N1. 자, 그 다음에 전류에 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전류에 관한 걸 보도록 하면 자, 기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력, 그죠? 자, 1차 측의 기자력 F1은 뭐가 된다? N1, I1이 되고요. 2차 측의 기자력 F2는 뭐가 된다? N2, I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웠던 기자력 F는 이런 식이 있어요. F는 NI는 파이 RM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쵸? 기자력 F는 NI는 파이 RM. 자속 파이. 이 파이 똑같죠? 그죠? 그죠? 자속. 여기에 있는 자속 파이나 여기 있는 자속 파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RM이 뭡니까? 자기저항. 즉, 이 철심의 자기저항이죠. 그럼 이 철심의 자기저항이 당연히 1차 측에서나 2차 측에서나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 1차 측의 기자력과 2차 측의 기자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의 기자력이 같다라면
F1과 F2가 같다면 N1, I1은 N2, I2랑 같다. 자, N2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N2분의 I1은, I는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I1분의 I2가 된다. N2분의, 여기 N1이죠. 그죠? N1은, 그죠? N2가 이렇게 오면 N2분의 N1은 I1 이쪽 오면 I1분의 I2가 된다. 그래서 N2분의 N1은 I2분의 I1. 요게 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I1분의 거꾸로 되네. 그죠? I1분의 I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A다 라고 하고, 요걸 이제 권수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수비. 권수비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교재에 있는 우리가 임피던스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등가 회로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권수비 A는 E2분의 E1은 N2분의 N1, I1분의 I2. 언제? 이상적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적일 때. 자, 그러면 이 이상적일 때에 대한 변압기와 그 다음에 실제 변압기에 대한 등가 회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변압기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얼 할 때, 그쵸? 아이디얼 할 때. 자, 여기의 권수를 N1, 여기의 권수를 N2라고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1이라고 하고요. 지금 부하는 없다. 무부하다라고 보도록 하죠. 무부하.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인덕턴스를 제가 코일이니까 인덕턴스 성분이 있겠죠. 그죠? L1이다. 라고 하면 지금 무부하시 자,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무부하시 전류 I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I0는 무부하 전류 오메가 L1분의 V1. 그쵸? 이것이 J가 되는 거죠. 500 앞에 우리 J 붙여야 된다는 거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J에 오메가 L1 V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뭐가? I0가.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V1보다 무부하 전류는 위상이 90도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가 V1이다라고 하는 벡터라면 얘보다 90도가 어떻다? 느리다. 뭐가? I0라고 하는 것이 무부하 전류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90도가 어떻다?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자석 파이는, 이 자석 파이는 이 I0와 뭡니까? 동상이죠. I 파이가, 자석 파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E2 여기에 이와는 지금 뭐랑 같습니까? 이와는 당연히 V1과 같겠죠. 그죠? 이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속, 여기 있는 자속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여기 있는 자속과 여기 있는 자속은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자속이 여기를 쇄교하니까 E2라고 하는 전압이 6기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E2라고 하는 전압은
이 자석을 뭐 합니까? 한번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90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E2라고 하는 전압도 얘보다 90도가 느린 얘가 E2가 되죠. 그죠? E2. 근데 E2는 1차 측에, 2차 측의 전압 V2와 같게 됩니다. 이거 이제 V2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언제? 아이디얼 할 때. 아이디얼 할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덕턴스에는 여기 있는 이 인덕턴스에는 자, 자속이 지나가면서 이 철심에서 무엇을 발생합니까? 철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 전류는, 즉, 이 무부하 전류는 이 철손과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I0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철소는 뭡니까? 유효 전력이고 자석 파이는 무유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압과 성분이 같은 전류 I다라고 하는 철손 전류와 자속 파이와 위상이 같은 I 파이라고 하는 전류로 나눌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이 무부하 전류 아이디얼하다면 이것이 90도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자 전류에 대한 벡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여자 전류 I0가 됩니다. 그러면 I0를 우리는 여자 전류다라고 했고 I는 철손 전류라고 했습니다. I파이는 자화 전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를 또 쓸 수가 있겠네요. 여자 전류는 뭐랑 이 철손 전류와 뭐를 더한 거다? 자화 전류를 더한 거다.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 여자 전류가 된다. 그럼 이거 식으로 써보면 I0는 I 플러스 I 파이가 되며 어떤 합? 벡터적인 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 전류의 절대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죠. 루트 철손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를 이제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실, 즉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자, 철손은 우리가 PI라고 쓸 수 있고 V1 곱하기 I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철손 전류는 철손 전류 I는 V1분의 PI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철손 전류 구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여자 컨덕턴스. 자, 여자 컨덕턴스 G0라고 하는 것은 R은 I분의 V가 되시, 즉 V1분의 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 똑같이 V1을 곱하면 밑에는 V1 제곱이 되고 여기다 V1 곱하면 V1 I가 됩니다. V1 I가 뭡니까? V1 I는 철손이 됩니다. 따라서 V1 제곱분의 철손 PI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손 전류의 이제 여자 컨덕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화 전류를 보시면, 자, 자화 전류는, 자, 무효분입니다. 그죠? 무효분인데, I파이는 V1분의 여기서 바로 무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자 서셉턴스. 자, 여자 서셉턴스 B0는 자, 똑같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V1분의 자, 여기는 I 파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위아래 똑같이 V1을 곱하면 V1 제곱 V1 I 파이가 돼서 V1 제곱에 바로 무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이것을 등가 회로로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자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에 전압을 V1이다 라고 했을 때 즉 이쪽에 뭡니까? 부하가 없을 때죠. 그죠? 없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 I0가 흐르고요. 이 여자 전류 I0 중에 하나는 철손 전류 I가 되는 거고 하나는 자화 전류인 I파이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는 바로 여자 컨덕턴스 G0가 되고요. 여기는 서셉턴스 B0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자, VI0 즉 I0 Y는 뭐예요? 여자 어드미턴스 Y0는 I0 V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이때 이것이 자, G0 마이너스 J B0에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Y0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여자 어둠이 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쓰게 되면 G0 V1 마이너스 J의 B0 V1이 되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철손 전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자화 전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 중요한 것보다 여자 전류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 지금 이상적일 때 아이디어할 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실제 변압기를 얘기를 해보면, 자, 실제 변압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자, 변압기의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코일이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1차 측에 V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E1이라고 하는 전압이 6이 되고 여기에는 E2라고 하는 전압이 6이 되며 2차 측 단자에 V2라고 하는 전압이 6이가 됩니다. 지금은 무부하 C입니다. 그럼 무부하 C 여기에 I0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근데 자, 자속이 자, 무부하 여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 파이가 생겨나고 이 자속 파이는 회전해서 여기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속 중에서 누설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속이 요 철심을 통과해야 되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회전하는 자속이 있을 거다. 그죠? 파이 1L. 그죠? 또 일부분은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누설되는 자속 파이 2L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이겁니다. 즉, 요 빨간색들은 뭘 뜻하는 겁니까? 누설 자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변압기 등가 회로를 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1차 측에 V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권선에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권선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R1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죠? X1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에도 여자 전류가 흐르는 여자 전류의 통로인 바로 여자 컨덕턴스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여자 컨덕턴스인 G0와 그 다음에 B0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이디얼한 이제 이완이다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E2다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가 될 것이며 2차 측에도 뭐가 있습니까? 권선의 저항인 R2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측에 발생하는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 X2가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하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이렇게 G라고 하는 부하를 달아보면 G라고 하는 부하를 달아보도록 하죠. 자, 이 G라고 하는 부하를 달았습니다. G2가 아니라 G 그냥 G 부하 GL 이렇게 써볼까요? 부하 로드 GL이라고 하는 부하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부하를 달게 되면 여기는 뭐가 흐릅니까? I2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이 부분의 기자력은 뭐가 됩니까? N2 I2가 되겠죠. 그죠? 기자력이 이쪽에 기자력이 뭐가 된다고? N2 I2 즉 I2가 0에서 N2 I2가 됐으니까 기자력이 2차 측은 뭐한다? 증가한다. 자, 여기는 원래 뭐였습니까? N1 I0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I0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전류예요. 무부하 여자 전류니까. 자, 그럼 여기에 요것만큼의 뭐가 N1 I1 파이만큼의 뭐예요? 기자력이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원래 이거는 무부하에서도 있는 기자력이고 자, 부하를 달게 되면 부하 2차 측 전류가 흐르면서 N2I2가 되고 그것만큼 여기에도 뭐예요? 왜 1차 측의 기자력과 2차 측 기자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 N1I1 파이만큼 뭐야 됩니까? 다시만큼 기자력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I1 다시만큼의 전류가 뭐한다? 증가하게 된다.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에 I1 다시만큼의 전류가 증가하더라. 그럼 이것을 적어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I0라고 하는 무부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I1 다시라고 하는, 그죠? I1 다시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며, 얘와 얘를 합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실제 I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부하를 GL이라고 하는 부하를 달았을 때, GL이라고 하는 부하를 달았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면 실제적인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I1 다시 분의 I2지 않습니까? 그죠? 왜? 여기에 부하가 달면 이 부하의 만큼 기자력이 증가하는 건 6호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수비는 I1 다시 분의 I2가 되어야 되는데 이 I0라고 하는 값이 워낙 미미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I1분의 I2, 즉 I1 다시는 I랑 어떠다? 거의 같다라고 본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권수비에 의해서 자, 이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의해서 이 임피던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임피던스 정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변압기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측의 임피던스 G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I1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차 측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G2는 I2분의 V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권수비 A는 N2분의 N1는 E2분의 E1는 I1분의 I2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E2는 요 식에 의해서 자, E2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의 E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자, I2라고 하는 것은 AI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G2는 자, I대를 할 때 V2나 E2는 같기 때문에 I2분의 E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I2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I1. 그죠? 자, E2를 A분의 1, E1. 그쵸? 다시 적게 되면 A의 제곱분의 1에 I1분의 E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G2는 A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자, I1분의 E1이 뭡니까? I1분의 E1 이거죠. G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요식을 통해서 자, 요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G1은 A의 제곱 G2가 된다. 그쵸? 자, 여기 요식을 통해서 E1은 A E2가 된다. 그죠? 요식을 통해서 I1은 뭐가 된다? A분의 1 I2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식에서 권수비 A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는 루트 G2분의 G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통해서 권수비 A는 G2분의 G1. 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식이 나오더라 이거죠. 권수비 A는 루트 G2분의 G1. 그죠? 루트 임피던스는 저항일 수도 있는 거니까 R2분의 R1. 루트 L1분의 L2분의 L1. 이 식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자,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E1과 E2를 같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A를 곱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다시 E1과 E2를 같게 하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된다? 바로 A를 곱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얘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A를 곱해야 된다 이겁니다. 얘를 이렇게 같게 하면서 여기네 전압은 뭐가 된다? A E2가 되는 것이고 자 전류는 A분의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A분의 1 그래서 I2 대신에 여기는 A분의 1 I2가 되는 것이고 자 당연히 임피던스는 자 1차 측으로 환산하면 뭐예요? A의 제곱을 곱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A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 얘도 A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 얘도 A의 제곱을 뭐 해야 된다? 곱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전압은 E1 여기에 전압은 V1 여기 I1이란 전류가 흐르면 여긴 전압 강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V1 다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V1 다시. 그럼 V1 다시랑 E1은 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전압이나 여기에 있는 전압이 같다라고 해서 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더라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리면 등가회로를 자 여자 어드미턴스를 맨 앞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쵸? 여기는 G0 이렇게 됐나요? 하죠? 여기는 B0 이렇게 그리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V1이 되는 거죠. V1.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 R1, 리액턴스 X1이 될 것이고 2차 측에는 자, 여기에 R2, 여기에 X2,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존재하겠다. 그죠? 여기는 GL.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측은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A의 제곱, 여기도 A의 제곱, 여기도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A분의 1의 I2, 그쵸? 여기에 흐르는 것은 I0고 여기에 흐르는 것은 I1 다시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게 1차 측 전류 I1이 됩니다. 당연히 I1이라고 하는 것은 I0 플러스 I1 다시가 될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것이 철선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것이 자화 전류 I 파이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등가회로는 여러분들이 뭐다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측,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을 이 G2 다시라고 하면 뭡니까? A의 제곱 G2 이게 되는 거고요. 1차 측 임피던스를 2차 측 임피던스로 환산한 값을 G1 다시라고 하면 얘는 A의 제곱분의 1의 G1. 그쵸? 여기서 이 G2 다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고 G1 다시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뜻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시험을 해야 되더라. 어떠한 시험을 하느냐? 이게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변압기 등가 회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인 자, 저항 측정 해야 되고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부하 시험가 아닌 이제 단락 시험 그 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변압기 등가 임피던스 회로를 그릴 수 있다.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여기서 무부하 시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개방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방 시험.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성. 극성이 어떻게 되냐? 이 극성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고 자, 1차 측에서 전압이 얼마로 할까요? 20대 1이라고 할까요? 20대 1. 편의상 20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건수비가 20대 1이다. 자, 전압이 이러한 파형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2차 측의 전압의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 되면 즉 뭐예요? 요 입력 측 파형과 출력 측 파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시작되는 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감극성. 자,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0대 1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 이러한 파형을 집어넣으면 2차 측에는 어떤 파형이 나오냐면 얘랑 180도 뒤집어진 이러한 파형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얘는 감극성, 얘는 왜 가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압을 100V를 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당연히 몇 볼트가 됩니까? 20대 1이니까 여기는 5V 됩니다. 그러겠죠? 20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100V를 인가를 하면 당연히 여기에도 5V의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묶는다. 즉 전위를 뭐 한다? 같게 한다. 그럼 이걸 같게 한답니다. 이걸 이렇게 이거를 같게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서 지워져. 여기에 전압계를 달아 놓으면 자, 이 순간 여기는 100V고 여기는 4V, 그러니까 여기는 5V이고 여기는 100V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지 않습니까? 100 빼기 5. 100 빼기 5. 여기에 전압은 얼마가 나온다? 95V. 100에서 5를 뺀 95V. 극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의 전이, 즉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의 전이는 100V가 되고요. 요때, 요 순간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 100 빼기 5. 이거 뭐예요? 105V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한 형태가 되는 거죠. 더하다 이거죠. 가극성. 얘는 감극성.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호로 나타내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우리가 변압기를 그릴 때에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변압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이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선 얘가 밑에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감극성, 이것은 가극성.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많이 쓴다? 다 감극성을 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변압기 이론과 원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등가회로를 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이론과 등가회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